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사회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그런지 한번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안에서 정말 믿기 힘든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처럼 존재하는 의료 시스템이 있다는 현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게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 그리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접근성 자체에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한쪽은 서울 같은 대도시, 여기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인프라도 정말 잘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 지방을 보면요. 전문의는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영아나 산모 사망률은 더 높아요. 이게 지금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죠. 이게 왜 악순환이냐면요. 그럼 의사 수를 늘리면 되지 않나 싶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새로 배출된 의사들이 대부분 안정적이고 인기 있는 과를 찾아서 도시로만 가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작 지방에서 꼭 필요한 신생아실이나 응급실 같은 필수 의료 분야는 점점 더 텅 비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꽉 막힌 상황에 새로운 해결사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의사 AI, 즉 의료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발전 속도가요, 정말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AI가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의사들을 돕는 보조도구 수준을 넘어섰어요. 처음에는 갓 의사가 된 인턴보다 진단을 더 잘하더니 그 다음엔 경력이 더 쌓인 레지던트까지 뛰어넘었죠. 그리고 지금은요. 특정 분야에서는 아예 전문의, 그러니까 펠로우와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AI의 정확도 막대가 의사 평균 정확도보다 확연히 높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최근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AI의 진단 정확도가 인간 의사의 평균치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한 AI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냥 뛰어난 개발자 몇 명이 모여서 코딩만 한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한데 바로 협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의료 AI를 만드는 팀을 들여다보면 컴퓨터 엔지니어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옆에는 실제 환자를 보는 의사,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데이터 과학자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겁니다. 서로 쓰는 용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 뭉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영상의학과 의사, 한의사, 그리고 공학자들이 한 팀을 이루었어요. 정말 독특한 조합이죠? 이들이 뭘 했냐면 CT 스캔 데이터만 가지고 엑스레이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더 대단한 건 이 기술 하나로 현대의학적인 측정은 물론이고 한의학에서 보는 골반 정렬 분석까지 둘 다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업의 힘이죠. 결국 이 프로젝트를 이끈 분의 말이 딱 맞아요. 가장 필요한 건 그냥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다. 거기서 부딪히고 토론하면서 배우는 게 교육적으로 가장 효과가 크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함께 풀면서 진짜 혁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이렇게 대단한 의료 AI를 만들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듭니다. 한쪽에는 정말 강력한 AI라는 도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지방이 있는데 이 둘이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주 큰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AI가 이렇게 똑똑하다면서 왜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세요.
우리나라 AI 관련 자원의 무려 85%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전문가, 돈, 인프라 전부 다요. 나머지 지역은 겨우 15%를 나눠 갖고 있는 셈이죠. 이 불균형이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 말 그대로 AI 사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혁신의 씨앗을 뿌리려고 해도 자라날 수가 없는 척박한 땅인 거죠. 왜냐?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연구할 돈도 없고 심지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굳이 지방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돈이 되는가를 따지는 상업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을 찌릅니다. 돈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AI는 도대체 누가 만들 거냐? 예를 들어 지방에 몇 안 되는 신생아들을 위한 AI를 개발하는데 어떤 민간 기업이 수십, 수백억을 투자하겠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결국 답은 국가가 나서는 겁니다. 민간 기업이 하기 힘든,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AI 개발은 공공자금으로 지원하고요.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원격 진료 같은 비대면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협업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공공중심의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정부가 이런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직접 키우겠다고 나선 건데요. 앞으로 5년간 무려 1,000명의 공공의료 AI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지역 완결형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파도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즉, AI 기술로 단순히 병을 고치는 걸 넘어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지는 이 사회적 격차 자체를 치유하자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기술이 이렇게 분열된 우리 사회를 정말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AI라는 건 정말 강력한 도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날카로운 도구로 깊게 패인 상처를 봉합할 수 있을지는 결국 공정성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굳건히 지켜나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